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시의회가 사립유치원생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억에 가까운 예산 분담을 놓고 대전시와 교육청의 갈등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에 찬반 의견을 들어보고 형평성과 예산 분담 관련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이중호 대전시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숙 대전시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래 대전사립유치원 연합회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희망 전교조입니다. 준비된 화면 보시고 논의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대전 지역 사립유치원 유아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놓고 지역 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살에서 5살 유아 14,800여 명에게 한 달 12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예산 분담인데 대전시는 170억 원 안팎인 예산을 시와 교육청이 4대6 비율로 분담하자는 주장입니다. 반면 교육청은 재정 부담이 큰 만큼 만 5살부터 지원하되 대전시가 예산의 60%를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비를 사립유치원에 한해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대전의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4천여 명의 유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단체들은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전형 아동수당 성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20여만 원, 공립은 몇천 원 수준이고 공립유치원은 교육비가 아닌 운영비를 요구하는데 유아교육비 조례안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자, 지난달 대전시 유아교육 지원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중호 의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재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상 이제 국가 소멸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만큼 이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저희 이장우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 키우기 이 어려운 세상을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으로 좀 바꿔보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공약들을 냈었고 이제 그걸 실행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조례는 저희 대전시 의회에서 이제 발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들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유아의 보호자에 대해서 유아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이 결국 그 들어가는 예산이나 뭐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은 굉장히 큰데 조례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약하면 유아의 보호자에게 유아 교육비를 지원한다. 네, 이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김민숙 의원님, 조례안은 대전시 의회에서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네. 청년가족국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는 무엇인지 김민숙 의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지정되어 있고요.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을 저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교육감에게 수행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 첫 번째 저희가 부결의 이유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국공립 유치원보다는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를 지원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전시 교육청은 이미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비 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전국 최고치에 달하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인데 의원의 발의로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의 발의로 인해서 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학부모와 교육단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권영래 회장님과 신정섭 지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권영래 회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 전국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학부형들이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일부 교육청 조례안은 부결됐고 시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교육청 조례안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혹시 지원이 늦어지지 않을까 학부모들이 모두 노심초사하면서 의회 앞에서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일부 내년에 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법이 마련된 거에 대해서 모든 학부형들이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육비와 관련된 추가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학부모들이 네네. 다들 동의하고 그럼요. 계시는 지금 거네요. 많이 어렵고요. 네. 지금 국공립 병설 다니는 아이들은 무상이지만 네. 사립을 다닌다는 이유로 헌법 제31조의 교육평등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담을 해왔는데 그나마 지금 이장우 시장님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로 시 조례안을 가지고라도 일부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서 학부모들은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교육단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신정섭 지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조례 처음 이제 재정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이것이 미칠 부정적인 파장이나 우려에 대해서 여러 번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지난 18일에는 공립유치원 학부모님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왜 우리만 차별을 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 만들기라는 그리고 유아교육의 무상화를 추진하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해요. 누구나. 다만 이 조례안에 따라서 실질적인 혜택이 이제 사립유치원이나 혹은 이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에게만 이 혜택이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4천여 명에 달하는 이 공립유치원 그 유아의 학부모들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조례는 폐기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립 유치원의 학부모에게는 부담이 경감되는 조치이지만 국공립 유치원의 학부모에게는 역차별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늘 이해가 안 되는 네. 부분이거든요. 역차별은 지금까지 사립 학부모들이 역차별을 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토론회 때도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공립 학부모들의 역차별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게 도대체 어떤 면에서 역차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립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인데 유일하게 사립만 유상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역차별은 사립 유치원 학부모들이 당한 건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네, 제가 그러신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그 관련돼서요. 네. 신정섭 지부장님께 이어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아교육의 무상화를 위해서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의 이 누리과정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지원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역차별인지 아니면 교육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인지 추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유아교육과 이 보육, 흔히 말하는 유보 통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립, 사립으로 나뉘어져 있고 공립은 맞습니다. 거의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학부모 부담이 뭐 몇천 원 혹은 한 많아야 한 3만 원 정도 수준이고 사립은 뭐 20만 원부터 뭐 5, 60만 원을 부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상황인 건 맞는데 문제는 이 사립유치원 학부모님 중에도 공립을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는 분이 계시고요. 공립유치원 학부모 중에도 사립에 보내고 싶은데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공립은 무상이니까 보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부모의 선택이지만 공립이나 사립은 학부모의 선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립은 무상이니까 유아교육비가 없어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사립은 뭐 적게는 뭐 1, 20만 원, 많게는 5, 60만 원 이렇게 부담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지자체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리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논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무상인 공립유치원에 보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이 지원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평등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 지원 금액은 일단 누리과정비로 공립유치원은 그 교육과정비 10만 원, 방과과정비 5만 원, 15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제 사립유치원은 교육과정비 28만 원에 방과후과정비 7만 원 이렇게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좀 말씀. 자, 지금 교육 대상은 같은데요. 네. 하지만 교육 기관, 교육 비용, 교육 체계가 다른 문제가 이 교육의 불평등을 낳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유아교육 체계에서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학부모가 분담하는 교육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단은 설명을 해주시고 지부장님의 말씀에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부장님 말씀 중에 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립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학부형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 참 잘 주셨는데요. 그래서 공사립 가리지 말고 무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권을 폭넓게. 국공립의 장점이 있을 거고요. 어린이집의 장점도 있고 사립유치원의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거고요.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 중에 사립은 지원액이 크다 그러는데요. 사립은 그 전국 평균이 부모님들이 한 20만 원 부담하는 거고요. 국가에서 누리과정비 28만 원, 방과후과정비 7만 원 해서 35만 원이 나옵니다. 55만 7천 원으로 어떤 걸 하냐면요. 교사 인건비가 80%인데 인건비, 그다음에 체험활동비, 차량비, 간식비, 각종 공과금, 학급 운영비를 이 선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이번에는 좀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립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우리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지금 대전이 제일 취원율이 저조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대다수가 지금 4명, 7명, 8명, 10명 이런 식인데도 교직원들이 2명, 3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교사 대비, 교직원 대비 아이 수를 나눴을 때 한 아이가 국가 세금으로, 교육 세금으로 쓰는 교육비가 120~30만 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사립은 55만 7천으로 다양한 이 활동은 물론이고 교사 인건비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고 15만 원만 주신다고 하는데 15만 원 외에 모든 인건비는 지금 국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80%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국가 예산으로 본다면 어떤 게 효율적인 국가 예산을 쓰고 있는지를 저는 생각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국공립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 여기 보시다시피 정원수가 아이들이 10명 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103개 병설 유치원 중에서 과다수가 20명 이내의 병설 유치원이란 말이죠. 교직원들은 4~5명씩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교육비가 130이 나간다는 평균이 나오는데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런 비용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100번 찬성하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 반대해 본 적 없습니다. 네. 자, 조례안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공립유치원은 사실상 무상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사립유치원에만 지원을 하면 이거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역차별이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데 두 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김민숙 의원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권영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어떤 지원금은 당연히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공립은 72만 5천 원, 사립은 55만 7천 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사실상 공립유치원에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경제적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지원한다면 모든 유아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야 되고, 다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출처를 분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교육비를 지원한 것이 적합한지, 또 이것 때문에 정말 필요한 예산을 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회성의 예산을 주는 거고 딱 한 번만 주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겠지만, 이게 매년에 걸쳐서 줘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저는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논의를 조금 정리를 하고 싶은 게, 현재 진행되고 원래 저희가 시작을 했던 유아 교육비 지원 조례에 관련된 거는 유치원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 유치원에 다니는 재원하는 어린이들의 학부모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유치원에 대한 지원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누리과정 무상교육비는 현재 혹시나 다른 데 오해하실까 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거 국가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나 뭐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동일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사립유치원이 많다기보다 반대로 공립유치원은 조금 전에 권영래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사실 인건비가 제일 큰 부분이고요. 인건비,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거지, 저는 그 사립유치원이 더 많이 받는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요건 유치원에 대한 지원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저희가 문제되었던 유아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그 이제 보편적 복지를 좀 전에 김민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원론적으로는 조금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립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들도 있고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들도 있고 또 같은 나이대지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 현재 이렇게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있는 미취학한 아동들도 있습니다. 이제 보편적 복지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제 모두 다 지원을 하는 게 저도 궁극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지원 방식도 선정하는 부분 또 얼마나 할 것이냐, 사실 중첩되어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향성은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아교육비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시는? 네, 기본 방향은 찬성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분의 의견이 약간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유아가 지원 대상자가 되어야지 국공립인지 사립 유치원인지 이런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김민숙 의원님의 기본적인 입장이셨고, 또 이중호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안 어떤 기본적으로는 그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두 분께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형평성 논란에 대한 의견이 어떠하신지. 권영래 회장님. 형평성의 불이익을 봤던 게 사립유치원 학부형님들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전은 한 75% 정도, 한 15,000명 정도의 학부형들인데요. 지금 공립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초, 중, 고까지 무상이잖아요. 네. 고등학생들은 교복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에 지금 유치원, 유아기 때 학부형들이 가장 어렵단 말이죠. 이때 지금까지 사립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부담을 해왔는데, 자꾸 그 사립의 형평성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립 엄마들이 인재 수혜를 보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늦은 감이 있죠. 이미 타 시도는 벌써 4년 전, 7년 전에 무상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이제 그나마 내년에 학부모 부담액의 한 60%, 아까 12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13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뭐 의원님들이 통과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시장님이 생각하는 기관의 차별 없이 일단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는 엄마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생각이고, 그동안에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립 유치원의 엄마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세 분의 입장을 또 들어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비용 부담이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 비용의 부담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어떤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어떤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부분은 뭐 사실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이 조례안의 취지 자체도 이제 거기에서 출발한 건 맞는데,
일단 좀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게 전국의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뭐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6, 7곳 정도가 그 이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에게 뭐 적게는 10,000원, 뭐 5만 원, 8만 원, 그리고 좀 대전처럼 이렇게 좀 많이 지원하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이제 충남이 만 3, 4, 5세 그 아동의 학부모에게 19만 3천 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만 5세에 한해서 한 20여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과 같은 규모로 따지자면 지금 두세 군데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꼭 짚어야 되는 부분이 이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1조에 보면 이 조례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목적이 뭐냐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저출생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지원하는 내용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국공립, 민간, 뭐 가정형, 직장 이렇게 보통 한 4-5가지 종류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제 가정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아기 때문에 거의 혜택을 못 보고요, 이번 조례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한 9만 원 정도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시가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립 유치원은 한 푼도 못 받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저출생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에 맞는가? 그 취지에 맞으려면 아무 곳에도 안 보내든 국립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이든 어떤 어린이집에 다니든 관계없이 저는 일정액을 이렇게 지원해 줘야 저출생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거울 삼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대전시가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1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입니다. 이 양육기본수당은요, 0세부터 36개월, 36개월은 대전에 살기만 하면 그냥 조건 없이 30만 원을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출생 인구 감소 문제에 상당한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범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유아교육비 지원 문제도 유아교육비로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36개월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36개월을 넘어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까지는 만 3, 4, 5세에 한해서는 재정 형편이 어려우면 한 월 10만 원 단계적으로 이렇게 높여서 보편복지로 지원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부장님께서 두 가지 쟁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유아교육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쟁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을 좀 발전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는가라고 하는 쟁점인데, 첫 번째 쟁점 먼저 두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문제입니다. 자, 대전시는 교육청과 사립유치원 지원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 자체 예산으로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9천여 명에게도 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이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다면 어린이집도 지원해야 된다는 과제가 될 텐데요.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중호 의원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시를 대변하거나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그 어린이집도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뭐 유치원만 지원하는 게 그 유아교육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에 도움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지원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치원과 나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서는 차이는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언제 얼마가 지원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제 시점을 보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뭐 당장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시에 하기에는 이거는 정말 대전시의 재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당장 지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고려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김민숙 의원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쟁점이겠죠? 네, 당연히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지원하는 거는 어린이집에는 9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어린이집과 또 유치원의 또 갈등의 요소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요소가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계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 굉장히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 지자체 예산도 앞으로 확장될지 또 위축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권영래 회장님께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신정섭 지부장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인데요. 자, 국공립 유치원에는 지원금이 하나도 없고 어린이집은 9만 원이 검토되고 있고 사립 유치원은 13만 원이 이제 지원될 예정인데요. 이런 형평성의 쟁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아동 복지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형 아동 수당이랄까요? 차등 없는 보편적인 유아 교육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육수당, 아동수당. 네. 그거 절대적으로 저는 두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인구는 국가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나라의 인구가 한 가정이 이루었을 때 0.78명이라는 지금 통계가 나왔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나라도 부양 정책을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데 전국에 두세 군데만 한다고 하시는데 시대적으로 이 절실한 이 정책을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과감하게 먼저 실천해 나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정말 두툼하게 줘야 한다 생각하고요. 굳이 말씀은 예산의 문제라면 제가 아까 그 공립 유치원의 아이수 대비 교사들의 인건비가 너무 턱없이 나가다 보니까 한 아이의 교육비가 한 13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걸로 어린이집, 공립, 사립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제가 다 합쳐서 정말 아이 하나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돌봄이니 모든 시스템을 넣었을 때 비용이 얼마를 드는가를 좀 통계를 정확하게 내봐가지고 모두에게 좀 무상 체제로 하는 게 저출산 문제의 첫걸음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 간에 누구는 많이 주고 적게 준 거에 저희는 그게 크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네. 어린이집 9만 원 아까 우리 김민숙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장님이 9만 원을 정한 게 아니라 어린이 단체에서 우리가 부모님들께 걷는 게 얼마이니 요 정도 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저희 시장님께서 받아들이는 걸 알고 있고요. 저희도 평균 20만 7천 원이니 요 정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이지 차별을 두려고 했던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권영래 회장님의 말씀 들어보셨는데요. 신정섭 지부장님, 공통된 의견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출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키우든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을 보내든 어느 어린이집에 보내든 이 정해진 파이가 있는데 이거를 마치 내가 더 가져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실 사립유치원 되게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9만 원 책정은 말씀하신 게 저도 맞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 이제 특활비로 보통 9만 원, 10만 원 정도를 학부모가 부담하니까 이제 그걸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 공립유치원은 왜 안 주냐? 공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가 없다는 논리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공사립유치원이 매우 다릅니다. 이 공립유치원은 교육부가 정하는 교육과정이 있고 그걸 다 따라야 됩니다. 더 많이 교육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립유치원은 아시다시피 90% 이상이 개인 사업자예요. 학교 법인은 대전에 7곳밖에 없습니다. 일단 달라요. 이거는 유아교육이 의무화되거나 유보통합이 진전될 때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되지만 현재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립은 돈이 많이 들죠. 공립은 사실상 무상이고. 그러면 얼핏 들으면 그러니까 사립이 학부모가 더 많이 부담하니까 그중에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게 왜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립은 여러 가지 방과 후나 어떤 특별 활동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청이 제약을 하고 있어요. 통제를 한 개밖에 못 해요. 보통 특활비를. 그러다 보니까 더 학부모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이 게으르거나 뭐 뒤처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보편적 아동 수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신정섭 지부장님께서 학부모께서 또 궁금해하실 쟁점을 또 제기하셨습니다. 공립과 사립 유치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특히 대전의 경우 말씀 중에 네. 우리 회장님이 하신 말씀은 사립 원장님들 150명 원장님들이 네. 정말 경로할 말씀을 왜 하셨는데 그렇죠? 제가 뭐 개인 얘기한 게 있나요? 사업자가 아니고 저희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유치원입니다. 네. 교육청이 인가서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 교육법을 그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개인의 저는 법을 사익을 안 취할 수 지킨다는 있는 말씀을 드린 적은 아니, 없죠. 그 어떤 그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아니고요. 사립학교입니다. 교육자시죠? 정말 네, 이 국가가 돈이 교육기관이고. 없을 때 개인의 자산을 털어서 교육을 선도했던 사립유치원이지 네. 개인 사업자란 말은 저희 원장님들한테 상당히 저 모욕적인 교육청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렇군요. 확인한 겁니다. 저희는 개인 네. 사업자가 맞아요. 교육기관으로서 인가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 교육 활동을 하는 개인 사립학교의 사업자인 인가서를 거죠. 가지고 교육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지금 말씀드리는 저희 누리교육과정, 교육부의 교육과정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요. 하루에 한 과목 특별활동하는 거 지금 저희도 다양하게 요일별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런 법을 어기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기관이죠. 유치원도 교육기관인데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는 어떤 교육 과정의 차이가 있는지, 특히 이 대전 같은 경우에 공립유치원의 지원율이 전국 최하위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지 우리 교육- 권영래 회장님께 이어서 네,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차이는 누리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교육부의 교육과정 똑같이 하고 있고요. 단 사립유치원이 그래도 돈을 내서 내면서라도 우리 학부모들이 찾아주는 이유는 그 돌봄이라든가 어떤 수요자 중심에 맞는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나. 특히 요즘은 직장 다니는 맞벌이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력 단절을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활동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새벽 돌봄부터서 야간 돌봄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고 정말 어머님들이 해야 될 일까지도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립이 무상인데도 사립이 버틸 수 있는 거는 그런 데의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2021년 12월 기준으로 본다면 이 대전의 유치원 253곳 가운데 이 103곳 40%가 공립이고요. 나머지 60%가 사립 유치원입니다. 근데 이 교육 원화수 차이는 더 큰데요. 이 공립은 전체 원화수의 19%, 아까 4천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머지 17,000여 명의 원화는 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격차가 과연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쟁점은 이번에 유아교육비 지원에 따라서 사립 유치원에 지원이 되면 오히려 국공립 간의 이 원화수나 구조, 교육 분담률에 있어서의 차이가 더 커질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그럴까요? 드릴까요? 예, 그럼 먼저 지부장님 말씀 듣고 예. 두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네. 공립유치원 수로 보면 사립과 4대 6이잖아요. 근데 원화 수는 2대 8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공립유치원은 단설 유치원은 10여 곳밖에 안 되고 다수가 병설 유치원입니다. 초등학교에 딸려 있어요. 뭐 학급 수가 한두 학급인 곳이 6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화 수가 19.1% 취원율이 그거밖에 이제 안 되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누리교육과정 준수한다는 건 맞아요. 근데 사립유치원은 누리교육과정에 더해서 보태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침 돌봄, 저녁 돌봄을 보통 8시까지 하는데 반해서 공립은 6시까지밖에 못하고 있고 통학 차량도 공립은 운영하는 곳이 10몇 곳밖에 안 돼요. 사립은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사립 유치원에 뭐 각각 좀 다르겠지만 영어 듣기를 하는 곳도 있고요. 만 5세 아동이 네.
예, 영어를 듣습니다. 뭐 과학, 뭐 이제 수학 이런 학습을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선행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주니까 내가 좀 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사립에 보내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공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는요, 아까 이제 회장님이 잘못 말씀하셨는데 뭐 원화 수가 4명인 학급에 뭐 교직원이 4-5명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저 서구의 어느 유치원은 원화가 무려 20명이에요. 근데 만 3, 4, 5세 아동이 혼합 연령입니다. 그걸 혼자 가르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국가가요, 그리고 대전시 교육청이 공립 유치원에 대해서 정말 지원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무상교육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면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또 보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중호 의원님. 저도 그 지부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가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교육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학부모님들의 교육과 학습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현장을 직접 나가 보니까 공립유치원에서 예전에는 막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돌아갔었던 게 불과 한 10년 전인데 어느새 이제 공립유치원 사람이 이렇게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학부모님들께서 비용 때문에 밀리기 때문에 그 돈이 있으면은 무조건 사립유치원으로 가는 거, 없으면 공립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공립을 선택했기 때문에 공립으로 오고 있는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명확하게 원인 파악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교육청이 지금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떤 지원, 뭐 지원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는 같은 취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지원에 앞서서 그럼 과연 공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 최종 책임자인 교육청이 과연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어떤 사상,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잘 운영이 되고 있었으니까 사실상 손 놓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뭐 사립유치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것에 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립이다 보니 저녁 늦게까지 학부모님들 굉장히 필요하시거든요. 저녁 늦게까지 아이 봐주는 거 필요한데 그 부분도 지원도 제대로 안 했고 통학 촬영도 준비도 안 했고 또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의 지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 그거 지키다 보니 학부모님들의 수요를 그럼 과연 어떻게 다양화해가지고 반영할 것인가 고민도 하지 않았었고 전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교육청의 문제, 교육청의 지원이라는 뭐 비용적인 지원 문제보다는 근본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천지개벽할 정도로 뜯어 고치지 않으면 공립유치원 운영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공립 유치원이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또 강조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민숙 의원님. 네, 그 유아교육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일단은 당연히 사립유치원의 쏠림 현상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도 아까 이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립유치원도 병설 유치원도 다녀보고 했는데 시설 면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차량도 지원되지 않을 뿐더러 방학 동안에는 급식도 제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방학 기간에는 도시락을 또 싸서 가져가야 되고 끝나는 시간이나 돌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사립 쪽으로는 많이 치우쳐지기 텐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공립 유치원은 이제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공립 유치원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이제 정말 이게 마지막에 어떤 마지노선에 다가왔다. 이제는 여기에서 더하면 모든 것이 정말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투자와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저도 막내를 지금 사립에 어쩔 수 없이 보내고 있는데요. 국공립의 좋은 점도 있지만 사립유치원에서 엄마가 일하는 여성으로서는 사립유치원만큼의 어떤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양질의 교육을
이렇게 추가 비용을 만약에 지원비를 받게 되면 또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양질의 높은 그런 교육들을 유치원에 또 요구할 것이고 또 유치원에서는 그것들을 또 충족하기 위해서 더 비싸고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교육을 해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공립과 당연히 더욱더 차별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어서 유아 교육비 지원 조례를 실행하는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이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약 17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이 중 대전시가 71억 원, 교육청이 107억 원 정도에서 60%를 분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이 교육청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요 예산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이종호 의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청에서는 시청이 4, 교육청이 6, 이제 교육청에서는 반대로 시청이 6, 교육청이 4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이제 예산 관련된 문제다 보니 과연 어디가 어떤 식으로 예산 쓰는 게 더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인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이제 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로 교육청 소관으로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에 대한 예산 사항보다는 아무래도 교육청에 대한 예산 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부분은 그 유아교육비 이 부분에 대한 예산만 따질 게 아니라 교육청 전체 예산을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요것과 별개로 또 논의가 굉장히 굉장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가 그 교육재정 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 20.97%인가요? 각 19%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5분의 1 정도 굉장히 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대전교육청도 원래 본 예산 작년에 잡았을 때 2조 5천억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추경이 있어가지고 약 6천억 원이 늘어가지고 3조 1천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약 4천억 좀 넘게 기금을 쌓았고요. 서울시 교육청 같으면은 더 많아가지고 기금으로만 이번에 2조 7천억 정도를 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국 시도의 교육청들이 그 예산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더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소관 사항이 넓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책을 펴야 되는 시청보다는 교육청이 예산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시청보다는 교육청이 4대 6까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더 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예산 분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미숙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 분담 비율을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에서도 그 교육청의 교육위원회에서 나타났던 어떤 조례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 그 유아들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또 소통을 통해서 좀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4대 6, 6대 4 이런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서 어떤 충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각 시와 교육청 간의 어떤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좀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처음부터 이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모든 연령대를 시행하기보다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 5세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정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또 시간차를 좀 두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한적인 예산 안에서 그것을 또 다른 사업이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을 또 덜어내면 또 원래 진행해야 되는 사업에서 또 피해를 줄 수 있고요. 그 문제가 다른 곳에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자, 이제 네네. 예산 분담률의 문제는 부차적인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5대 5로 하면 되죠. 이쪽은 4대 6, 이쪽은 6대 4를 얘기하니까 5대 5로 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네. 문제는 그게 아니고 공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가 없으니까 지금 지원을 못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저는 항상 최악을 생각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애초 조례한 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그런 운영비, 예를 들면 뭐 돌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통학 차량이라든가 뭐 교육과정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오늘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까 제가 인천과 충남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20만 원, 19만 3천 원을 지원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경비를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충남은 3만 원, 인천은 7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충남의 어느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한테 10만 원을 거두면 거기 지원 안 합니다. 지원을 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원안대로 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전시 교육청에서 반드시 그 안전장치를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권영래 회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의 쟁점, 국공립유치원의 혁신 과제, 그리고 보편적인 유아 교육 체계를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셨는데요. 자, 영유아 교육을 실제 담당하고 계시는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제가 있을지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현장에는 제가 늘 해를 거듭할수록 경계선상에 있는 아동들이 많이 있다는 걸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신정섭 회장님 말씀이 공립이 시설이나 또 방학을 길게 하고 차량이 없고 돌봄이 없어서 아이들이 안 온다는 그런 생각은 저희 학부형들 조사 결과 절대 그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뭘 고민해 봤냐면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습니다. 공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그런 특수한 유치원들을 좀 지정해서 경계선상이라는 게 뭐냐면 특수학교 가기는 참 애매하고 또 일반 학급에 있기는 아주 산만해서 소소정예로 돌봐야 될 아이들이 유치원마다 꽤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공립이 되든 사립이 되든 지정원을 좀 정해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워야 된다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까 자꾸 그 지원비 이야기를 하시고 행재정적 이야기를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공립에도 돌봄만 있다면 여기를 맡기겠다는 학부형이 있다면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금 최고의 우리 하드는 저출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지원이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면은 기관 따지지 말고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유아교육비 지원 문제는 예산이 소요되는 재정 문제를 넘어 저출산 그리고 미래세대 교육이라는 시각에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